우크라이나는 방금 이란 전쟁의 흐름을 뒤집고 이란의 가장 큰 희망을 좌절시켰습니다. 이란은 2월 28일부터 샤헤드 드론으로 걸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전쟁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대피소 공격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살아남은 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모든 미국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강력한 위협을 발했습니다. 이 위협은 몇 주 동안 공격을 받아온 걸프 국가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중동이 하늘에서 오는 저렴하고 치명적인 무리들의 무력해진 상황에서 지정학적 방정식을 뒤집은 주체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들이 테이블에 가져온 비장의 카드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저비용, 실전 검증된 드론 방어 기술은 자국 도시를 공격하는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이제 11개의 걸프 및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기업으로부터 P1 선밋 스팅 대드론 시스템과 팬텀 디펜스 전자전 시스템을 구매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제조업체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카타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계에 전문적이고 완전하게 장비된 팀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세 팀 모두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낸 첫 세 나라는 우리의 협정에 따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중개회사가 우크라이나 제조업체 스카이폴과 와일드 호넷과 함께 이란 드론이 석유 인프라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조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은 단순한 상업적 방어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에 대한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목조르기 작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가 직접 밝힌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샤헤드가 발사되었을 때 러시아 운영자는 없었습니다. 샤헤드가 온 다른 나라의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이 필요했고 실제 전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선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란은 문서와 실제 행동 모두에서 오랫동안 러시아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이제 중동 무대에서 눈에는 눈이라는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현실은 이란에게 완전한 재앙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의 전략 저렴하면서도 높은 충격 용량을 가진 드론을 사용하는 군집 공격 전술이 가장 큰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것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악명 높은 공격 전략은 필수적이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진화를 겪어야 합니다. 저렴하지만 비대칭적으로 효과적인 샤헤드 드론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수백만 개의 방공 미사일을 소모하도록 판매된 그 드론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훨씬 저렴한 시스템에 의해 공중에서 하나씩 격추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란이 대규모 군집 공격을 포기하고 훨씬 더 제한된 표적 공격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드론이 작동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테헤란 정권은 파테흐 110과 세질 같은 중형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수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생산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며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이란은 드론처럼 하루에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드론의 이점이 사라지면 이란의 부임 전략도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후티 또는 이라크의 민병대가 발사한 단순한 드론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변명 뒤에 숨기기에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탄도미사일의 발사대와 궤적은 이란 영토나 주요 군사 기지를 직접 가리킵니다. 이 상황은 테헤란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렴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방식으로 상대의 첨단 기술 능력을 압도하려는 교리는 저항의 축이라는 기치 아래 수십 년 동안 수행되었지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대칭을 비대칭으로 수적 우위를 지능으로 대응했습니다. 중기적으로 테헤란이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이 완벽한 대드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텔스, 인공지능, 전파 방해 방지 기능을 갖춘
차세대 드론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제재에 짓눌린 나라에게 이것은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드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군사적으로 사실상 궁지에 몰린 이란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와 사이버 공격을 결합하는 위험한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역을 인질로 잡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우크라이나의 단 하나의 기술적 움직임이 전체 정권을 그 위험한 버튼을 누르게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 자신의 몰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란 관리들이 직면한 이 전략적 붕괴와 무력함의 가장 큰 증거는 아주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이란 국회의원 에브라임 아지지가 한 발언을 기억해보세요. 이는 국제 언론에 3월 14일에 보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체 국가가 목표입니다. 사실 이 발언은 모든 면에서 외교적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이란이 물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도달하여 전체 국가를 목표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은 권력을 잃고 궁지에 몰린 정권의 절박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걸프 지역의 방위 산업의 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정치적 유행이 아니라 순수한 수학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사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벽합니다. 그러나 대당 2만 달러의 이란 드론 무리가 다가올 때 대당 300만 달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은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비용으로 이 불합리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 기술적 비대칭을 자신의 이점으로 바꿨을까요? 이 시스템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무균 실험실에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전장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샤헤드 드론을 역설계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요격기는 목표의 열신호와 비행 프로필에 맞춰 특별히 조정된 것으로 강력한 생존 본능의 산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수십억 달러를 들여 획득하려는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입증된 면역체계입니다. 그것이 사우디 아람코가 우크라이나 제조업체 스카이폴과 와일드 호넷과 주요 조달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방산회사 엣지는 우크라이나 기업 파이어포인트의 30% 지분을 7억 6천만 달러에 인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걸프 지역에 직접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걸프 지역으로의 기술 진출은 중동 무기 시장을 지배하는 러시아, 중국 측에 대한 주요 전략적 패배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봅시다. 베이징 행정부는 윙룽 시리즈의 무장보인 항공기와 사일런트 헌터와 같은 드론 방어 레이저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마케팅하여 이 지역의 새로운 기술 공급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중국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서방의 정치적 조건 없이 첨단 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걸프의 엘리트 군사 계획자들은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서류상 완벽해 보였지만 치열하고 복잡한 전투의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중국의 무균 실험실 제품보다 우크라이나의 전장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걸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권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게다가 저렴한 드론 무리를 저렴한 배응책으로 무력화하는 우크라이나의 개념은 이미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사용할 계획인 대규모 드론 무리 전술에 대한 해독제로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훨씬 더 굴욕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랜 세월 동안 오펙 플러스 체제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비자 요건을 완화하며 중동에서 미국이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모스크바는 걸프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배체 군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성과 부족을 제쳐두고 걸프 국가들은 그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의 존재적 적인 우크라이나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중동 무기 수출 잠재력은 전쟁을 벌인 바로 그 나라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팀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 배치되어 드론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외교 및 군사적 위신이 지역 차원에서 붕괴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체스판에서 우크라이나의 이득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걸프 자본은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을 유지하는 거대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Foreign Policy 잡지의 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인정은 세계 최고의 드론 대응 기술은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맹의 미덕을 알고 싶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신뢰합니다. 당신의 기술을 임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도록. 상황의 심각성과 우크라이나가 얻은 전략적 이점을 요약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는 피해자에서 걸프 국가들의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는 안보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더 큰 그림은 중동의 권력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동맹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이란에 대항하여 취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전략적 체스 움직임입니다. 먼저 이 기술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확립한 물물 교환 외교 전략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걸프 국가들에 판매하는 시스템에 대해 단순히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키이우의 주요 목표는 K-47 킹자리나 이스칸데르와 같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및 첨단 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의 영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수년간 미국으로부터 PAC-2 및 PAC-3 요격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한 저비용 드론 방패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샤헤드 드론에 대해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비되고 재고로 남아있을 이 중요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3자 협정과 교환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의 걸작이며 러시아의 공중 우세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기술적 장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거시 경제적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카이크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하룻밤 사이에 유가를 역사적 수준으로 추적게 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걸프 에너지 동맥 차단 위협은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세계 경제에 드리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한 군집 방어는 사우디 아람코와 같은 거대 기업의 시설을 보호함으로써 이 검을 부쉈습니다. 걸프 지역의 에너지 생산 인프라가 이란 드론에 대한 면역력을 얻으면서 글로벌 석유 공급 안정성이 유지되고 브렌트유 가격의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는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협을 만들어낸 바로 그 전장이 이제 그 위협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 동안 사담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30년 동안 중동에서 워싱턴의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스커드는 샤헤드 드론으로, 패트리어트는 우크라이나의 스팅과 P-1선 요격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워싱턴이 아닌 키예프가 기술적 천재성과 눈에는 눈이라는 교리로 이란을 그들의 게임에서 체크메이트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무력에 대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쳐주세요. PPR 글로벌과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여정을 계속하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